올해가 벌써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세종시 수정안 사태 때 우리 충북도민들이 함께 원안사수에 또 힘을 보태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출범 이후에는 세종시 그리고 또 충청북도가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세종시의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또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오늘 와이드 뷰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춘희 세종시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처음 오시는 건가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랜만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명예 충북도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시군요. 예, 우리 도민들께도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충북도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로 이웃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춘입니다. 늘 충북도민 여러분들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 결정, 또 수정안 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세종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와 충청북도는 긴밀한 관계를 잘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제 충북에 각별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세종시라는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목표로 만들었고 네. 또 우리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 수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충북, 충남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지방 분권을 이뤄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늘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세종시가 벌써 10주년이 됐나? 이런 생각이 조금 예. 들기도 했어요. 어느새 이제 10주년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서 정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성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처음이 출범할 때 10년 전 우리 시 인구가 10만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38만 조금 못 됐는데 네. 그러니까 도시 규모도 이제는 뭐 중견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죠. 네. 우리 전부 18개 부가 있는데 그중에 5개 부가 서울에 남아있고 13개 부가 우리 세종으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 한 3분의 2 특히 이제 민생을 담당하는 부처는 모두 다 세종에 와 있기 때문에 가히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작년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회에도 옮겨오게 되면은 이제 행정의 중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뉴스 중심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의 그 도시 성장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정 2기와 3기 유치 성과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우리 시는 뭐 행정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 도시로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남쪽에는 우리 이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 지역은 결국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대개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는 게 첫째는 공공행정과 연관되는 산업 그리고 이제 도시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도시와 연관되는 산업을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세종시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행정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문화, 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상당한 발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를 해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 이제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절차를 좀 밟게 되면은 이곳이 우리 이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쵸. 옆 동네인데 야 세종시가 저렇게 잘 커나가니까 같이 좋잖아요. 같이 예. 뿌듯하고 같이 행복하고 더불어 이제 충청북도도 함께 또 성장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세종은 물론이고 충청권 전체의 이제 큰 성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세종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예. 이제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지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기관들도 올 것이고, 또 방송사만 하더라도 이제 메이저 방송사들이 또 안착을 할 예정이 있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회 관련해서 이제 설계비가 147억 원이 다 확보가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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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거 법규도 이제 국회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올해 해야 될 일은 이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설계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연구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연구 기관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선정이 잘 되면은 이달 말이나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해서 네. 금년 9월이나 10월쯤이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제 기본적인 그림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위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이제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일 보는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이냐, 소위 디지털 국회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또 국회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 또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책들, 예를 들면 주거 대책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금년에 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이제 잘 뒷받침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 부처가 와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짰다면은 국회가 오게 되면은 이제 정부와 국회가 오게 돼서 토지 이용 계획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네. 또 교통 등 인프라도 새로 또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도시계획 그 틀 자체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이미 좀 착수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행복도시건설청, 또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또 잘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시장께서는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업들이 펼쳐지는데요. 예. 혹시 그 마음가짐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은 이 도시를 이제 좀 만들어가는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었다면은, 또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네. 돼 있는데, 이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정치행정을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행정수도 1000년을 설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우리 미래 이제 비전도 다시 설정을 하고 우리 네. 시민들과 함께 우리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방금 그 시장께서도 이제 행정수도 세종 말씀하셨지만은 최근 대선 국면 앞두고 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에 대부분 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냈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오셔서 이곳에서 취임식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가지고는 좀 이견이 많아서 절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서 이건 추진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정진석 국회 부의장 그리고 우리 이 시 출신 국회의원 강준희 의원 이 두 분이 각각 대표 발의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네.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빠르면은 다음 달이라도 이 법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에서 바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작업을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물 들어올 때 좀 빨리 노져야 된다. 예, 예. 자, 이번에는 가장 관심이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고공행진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니까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종시 집값 이제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주 기관의 그 종사자의 주거 안정 대책 지금 어떤 계획 세우고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집값이 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거나 또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질 않거든요.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주택시장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2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12만 호는 이미 완공돼서 네. 입주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만 호가 지금 건설되거나 앞으로 이제 건설될 예정으로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최근 주택 수요를 보니까 단독 가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요가 좀 더 늘어나서 작년에 정부가 협의를 해서 신도시에서 13,000호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또 13,000호 합해서 26,000호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급 계획은 충분히 세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적으로 좀 꾸준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네.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정부 부처는 이제 일단 13개 부처가 이전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국회가 이전하고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 기관들도 또 네. 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이전 기간을 위한 또 주거 대책은 주택 건설 계획도 그렇고 또 주택을 어떻게 이제 공급할 것인지 공급 계획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정하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또 주거 안정 대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 중에서 임대주택 부분은 지난해 또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공무원들을 위한 그 3,000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이제 그 주택 공급 대책 뭐 특별 공급이라 해서 뭐 특혜가 많다 이런 비난이 있어서 그 부분은 특별 공급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폐지를 하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을 또 만들어서 또 적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주택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공급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 수 있게 많은 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못지않게 충청권의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제 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인데 예.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우선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고 네네. 국가 계획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국가 계획에 반영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또 지정을 했는데 네. 이 선도 사업에도 좀 채택이 돼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타당성 조사 이제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정부청사역, 조치원, 오송역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뭐 그런 이제 노선이 지금 확정이 돼 있고 네. 네. 아마 청주 시민들은 이제 청주 시내 통과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시통과를.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주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청주 시내 통과 구간이 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전벽해다. 정말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예. 야, 지금은 뭐 모든 정치권에서 다 주목하는 그런 지역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충청권의 4개 시도, 메가시티 계획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지금 갖고 있으신가요? 우선 그 충청권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정말 쉽게 마음을 함께한 그런 분야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계획을 만들 때 광역도시 계획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같이 만들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현행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역시 행복도시 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연구 용역을 같이 주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일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연구 용역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지난해 말까지 이제 성과는 3개 분야 또 30개의 사업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3개 분야 30개 과제 중에서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몇 개 선정을 해서 좀 먼저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해 나가는 일부터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특별자치단체도 만들고 또 어느 정도 좀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전체 충청권 전체를 통합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모든 계획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요. 그 3개 분야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충청권을 어떤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과 같은 산업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산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산업 중심으로 해서 4개 시도가 발전시켜 나갈 목표를 설정을 하고, 두 번째는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광역 인프라를 잘 형성을 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분야고, 세 번째 분야는 충청권이라는 게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정통성을 갖고, 또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 같으면은 함께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뜻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죠. 네. 네. 역사적이죠. 메가시티.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요, 충청북도와 협력하고 싶은 사업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업들이 그러십니까? 뭐 제일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시정 충북지사하고 좀 말씀 나눴던 것은 미호천을 사이에 두고 우리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그 하천 관리, 특히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질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또 친수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또 충북도민, 세종 시민이 서로 뭐 자주 오가면서 네. 또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부분에 대한 협력부터 좀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실은 그 한범덕 그 정주시장님하고 제가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네. 12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차근차근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청주시하고도 하고 있지만은 더 필요하다면 더 넓은 차원에서 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제 미호강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데 예. 아마 이제 세종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예.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네. 그런 사항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충청권의 행정통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로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하고도 연관이 되어 네네.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행정통합으로 막바로 가자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행정통합부터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역시 막바로 행정통합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 여러 가지 함께해서 좀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찾아서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협력의 이점을 늘려가고 또 그런 이점이 커진다면은 나중에 이제 행정통합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이제 실은 우리 충청권 내부의 합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운영의 틀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헌법도 일부 네.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세우더라도 지금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흘러가서 예, 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역점 사업 같은 거 지금 예.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의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네. 추구해 나가야 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또 구체적인 이제 도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지금 행복도시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마스터 플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도시 전체를 놓고 2040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여태까지는 그 도시 건설에 치중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세종 시민이 이제 40만 가까이 되는데 세종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거 문제도 있고 네.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문제 아직은 같은 좀 거.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생활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문제, 문화, 예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또 프로그램을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북 도민 여러분들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 세종시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다 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 또 우리 세종 시민도 포함해서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시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세종시와 충청북도,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상생 협력해서 발전해가는 그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던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을 네. 맞았습니다. 앞으로는 또 새로운 변화와 또 발전 도약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또 충청권, 충청북도가 또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시장 만나보셨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그 개막식 소식을 지난해 12월에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모금 기간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온도를 보니까 97도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요. 전국 평균 역시 90도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지런하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 100도 달성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좀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